레티놀 요즘 유명해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요, 좋다고 막 바르시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무너지고 피부가 확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레티놀 제대로 써서 뽀얗고 탱탱한 피부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비타민 A 유도체를 다 통칭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서 레티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피부 속에서 변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레티놀이 변화를 하면 레티날이 되고, 이게 변화하면 레티노산이 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순으로 효과가 더 강해지고 그만큼 자극감도 조금 강하게 나타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레티놀, 레티날은 화장품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 레티노산은 병원에 오셔서 의사 진료를 보시고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피지를 좀 줄여주고 피부의 턴오버,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를 좀 짧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정체되어 있던 오래된 세포들이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게 돼서 피부가 더 매끈해지고 좀 더 환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피부의 색소를 개선시키는데, 기존에 이제 피부에 쌓여있던 색소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피부의 색소가 새롭게 자리 잡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요, 엘라스틴 분해를 감소시켜서 피부 진피층의 탄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이라든지 항노화 효과를 보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흉터나 튼살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선에 작용을 해서 피지를 줄여주는데요, 그러면 여드름이라든지 지성 피부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나 노화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또 피부가 좀 칙칙하거나 푸석하신 분들이 잘 사용하면 피부가 매끈해질 수가 있고요, 또 얼굴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은 잘 사용하면 밝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량이 많거나 여드름 많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터와 튼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임산부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에서 발생하는 튼살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만능은 또 아니고요. 이게 원리가 이제 피부 각질을 좀 벗겨내고 피지를 좀 줄여주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좀 화끈거리고 따갑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극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효과랑 부작용을 잘 보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극감이 좀 걱정된다, 좀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이나 레티날 같은 경우는 자극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레티놀, 레티날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먼저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나는 좀 효과가 확실한 걸 원한다, 그리고 피부가 좀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노산을 병원에서 처방 받으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티놀, 레티날이라고 무조건 자극감이 적은 건 아니고요, 화장품이지만 이걸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하고 또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까 효과가 확실한 걸 원하는 분들은 레티노산 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류가 또 이것도 많더라고요. 뭐가 좀 다른 거죠? 맞아요. 레티노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제1세대 레티노산인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제품명이 더 유명하죠. 스티바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스티바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항노화 제품으로 좀 사용을 했고, 그만큼 이제 누적된 임상 데이터도 되게 많고 오랫동안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아쉽게 이 연구가 단종이 됐어요. 스티바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이 비슷한 제품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같은 성분인 20 크림을 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바가 이제 1세대 레티노산이었다고 그러면 3세대, 4세대 레티노산이 있거든요. 3세대 레티노산은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인 디페린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스티바보다는 좀 자극감이 덜하고 광과민성이 좀 떨어져서 편하게 바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4세대 크림인 아크리프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더 여드름 쪽이라든지 몸통에 발생한 그런 트러블 쪽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레티놀을 사용하는지 보다도 레티놀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지가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부의 턴오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붉어지고 따가워지고 좀 화끈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감 없이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요, 먼저 임산부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바르는 시기는 밤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은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낮에 바르시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바르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낮에는 생활하시는 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량씩 꾸준히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처방드리는 레티노산은 완두콩 한 알 크기 정도를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 게 그게 정량이에요. 그리고 레티놀하고 레티날 화장품은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한 겹 얇게 펴서 바르는 게 정량이고요. 그리고 바르실 때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눈가 아니면 입 주변에 바르실 때는 특히 좀 더 얇게 부드럽게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발라도 좀 따가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희석해서 발라보시라고 설명드리는데, 레티놀과 보습제를 조금 섞어서 바르시면 희석이 돼서 좀 더 부드럽게 흡수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약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띄엄띄엄 발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습제 쓰고 그 위에다 레티놀 쓰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보습제를 층층이 덧발라주면 자극감이 줄어들어서 그런 방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레티놀 제품을 썼을 때 자극감이 있으면 좀 자극감이 덜한 제품으로 낮춰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노산을 처방받아서 쓰셨는데 너무 따갑다, 그럼 그것보다 약한 레티날이나 레티놀 화장품으로 좀 낮춰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체크해 볼 부분은 평소에 얼굴 각질을 제거하지는 않는지, 아하나 바하 필링을 하지는 않는지, 또는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다 해보셔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민감성 피부 혹은 주사 피부, 건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 레티놀을 사용해 보시는 것보다는 먼저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LDM 관리나 물광주사,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제가 장기간 꾸준하게 사용해도 피부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얼굴에 자극감 없이 바른다고만 하신다 그러면 뭐 이거는 평생 사용해도 큰 문제 없는 약이에요. 저도 레티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피부가 이제 지성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가끔 피곤하거나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여드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트러블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좀 피지량을 좀 잡아주고 여드름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주름을 좀 예방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티놀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피부 너무 좋으셔서 민감성이 전혀 몰랐거든요. 혹시 원장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0대거든요. 네. 아니 30대 순정이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제품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좋은 시술, 약을 사용하시더라도 피부에 맞지 않는 세안제나 보습제를 사용하면 이 피부가 좀 예민해지거나 번들거려질 수가 있거든요. 꼭 너무 비싼 그런 시술만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가성비 있는 시술이라도 내 피부에 맞는 것을 찾아서 좀 꾸준하게 하시면 피부가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티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레티놀 정확하게 자극받지 않게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피부다빈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